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삼도인 침구 요결에서 사암침법이 비롯되었죠. 그래서 이 요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사암침을 제대로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암도인 침구 요결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아픈 분들에게 사암침법으로 도움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암침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암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역시 삼도인 침구 요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야 합니다.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진도 나가야죠. 이번 시간은 제21장 호러문 중에서 네 번째증 폐허 함께 토론해 봅니다. 견증, 해수, 담성, 숨이 가쁘고 피를 뱉으며 극하면 털이 초하고 진액이 마르는 증이니 독삼탕, 인삼구탕증을 참조하라. 요법, 태백태운을 보하고 소부 어제를 사하라. 폐 정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수태음습 폐금경의 경기 태음습은 먼저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첫째 임무. 그리고 온몸의 항상성 유지력. 지난 시간까지 간목경편, 신수경편, 심화경편의 각각의 허증을 살폈는데요. 그로 인한 만성피로, 허약. 그런데 이번 시간은 폐허. 그러니까 폐의 정상적인 기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부족하면 당연히 허증이죠. 폐실증, 이것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일단 폐의 정상적인 기능, 그 기능이란 무엇이며 그 기능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폐허증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먼저 살펴봅니다. 폐의 정상적인 기능, 폐가 왜 중요한가? 신체의 모든 세포는 살기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는 산소와 기타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흡계의 주요 역할은 폐가스를 제거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체내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폐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일단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 산소는 혈류로 이동하여 몸을 통해 운반됩니다. 신체의 각 세포에서 산소는 이산화탄소라는 폐가스로 교환됩니다. 그런 다음 혈류는 이 폐가스를 폐로 다시 운반하여 혈류에서 제거한 다음 내쉬게 됩니다. 폐와 호흡기는
가스 교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기본적인 폐의 정상적인 기능. 견증, 해수, 담성, 숨이 가쁘고 피를 뱉으며 극하면 털이 초하고 진액이 마르는 증 중에서 숨이 가쁘다, 폐호흡이 약하면 숨이 가쁠 수 있겠죠. 물론 폐실중에서도 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보세요. 실증은 오늘 다루지 않는다 했어요. 가스 교환을 위한 폐호흡력이 약하면 숨이 가쁘고 숨쉬기가 어렵다. 그런데 숨이 가쁘고 피를 뱉는다 했어요. 피를 뱉는다? 그것은 무슨 증입니까? 그렇죠. 객혈. 참고로 객혈과 토혈, 초간단 요약. 객혈, 토혈. 객혈은 영문명으로 헤모프티시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생긴다고요? 커핑업, 기침과 함께 나오는 게 객혈. 토혈은 구토할 때 나오는 게 토혈. 부위가 달라요. 토혈은 식도 또는 위장관 시스템의 출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특히 구토할 때 일어나고 또는 구토하듯이 일어나고, 객혈은 폐각 내의 질환으로 기침과 함께 피를 뱉는다. 피를 뱉으며 극하면 털이 초하고 진액이 마르는 증. 이것도 호흡력과 관계가 있어요. 폐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변을 보겠습니다. 폐허증의 대표적인 병변은 튜베르클로시스, 즉 약자로 TB라고 말하는 폐결핵이 있지요. 동의학에선 폐결핵을 가리켜 음허화동이라고 합니다. 진액은 짙고 화기는 동해에 있다. 증상을 보면 미열, 기침, 허약, 호흡곤란, 식욕부진, 빈맥, 체중 감소, 자한, 도한, 객혈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폐허증, 즉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 생길 수 있는 여러 질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 폐결핵. 폐의 정상 기능을 알아야 폐허증을 진단 내릴 수 있다. 가스 교환 외에도 호흡기는 호흡에 중요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온도로 공기를 공급하고 적절한 습도 수준으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기침, 재채기, 여과 또는 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후각을 지원합니다. 가스 교환 외에 폐의 중요한 정상 기능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가스 교환 외에 아주 중요한 폐의 정상 기능, 그 중에 으뜸은 체액성 면역이에요. 수태음습 폐금경의 경기는 태음습이라 했습니다. 이 태음습으로 폐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온 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즉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는데, 온 몸의 항상성 유지력 중에 수태음습 폐금경이 맡은 역할은 체액성 면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십시다. 먼저 적절한 온도로 공기를 공급하고, 이건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고, 적절한 습도 수준으로 수분을 공급한다. Right humidity levels. 그러니까 폐각 내의 적정한 습도 수준을 유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moisturizing, 즉 수분을 공급한다. 수분, 태음습, 이 습은 습기 그리고 수분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protecting. 이것은 기침, 재채기, 여과 또는 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과, 즉 필터링. 폐는요, 우리 몸의 혈액 필터 역할을 하는 가장 훌륭한 장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맥피가 심장을 통해서 전신에 공급됐어요. 그리고 말초동맥에서 말초정맥과 바톤 터치하면서 정맥혈은 위로 상행하죠. 동시에 말초동맥이 말초정맥과 바톤 터치하는 그때 말초동맥에서 빠져나온 혈장 성분이 림프 관로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한 지용성 영양 성분이 또 림프 관로로 들어가요.
온 몸을 촉촉히 적시면서 온 몸의 세포들을 부양하면서 세포를 청소하고, 그것도 결국 Y자 모양의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정맥피도 쇄골화 정맥으로, 림프액도 쇄골화 정맥으로, 그것이 우심방에서 믹스가 돼요. 그리고 우심실을 거쳐서 폐로 유입됩니다. 이때 림프액도 탁한 림프액, 정맥피도 탁한 혈, 이것이 믹스가 돼서 폐에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질 때 필터링, 여과작용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탁한 물질들, 많은 찌꺼기들을 여과한다. 그리고 프레시한 피, 면역력이 충분한 피로 바꾸어서 심장을 통해서 다시 전신에 공급되고, 이것이 계속 피드백 되는 것이죠. 이 그림 잘 봐주시면서 역시 이 그림과 함께 보십시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요.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은 일단 폐강 내의 점막 조직에 점액 담요, 점액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곳에서 모든 면역세포들이 항원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액이 마르고, 진액이 마른 증거 중에 하나, 피부가, 털이 초췌해. 그러니까 폐강 내의 점막 부위에서 점액 담요가 충분하지 못하다. Moisturizing right humidity levels,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이것이 체액성 면역으로서의 태음습 부족의 폐허증,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스 교환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 그런데 가스 교환 외에 호흡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스템이 협조해야 돼요. 바로 폐의 부속기관이라고 하는 비강 내에서 외부 공기가 폐로 들어갈 때 적절한 온도로 바꿔주는 작업. 1차는 비강 내에서, 2차는 폐에서 이루어지는데, 1차 비강 내부의 열 전달 과정의 생리학, 비강을 통한 해부학적 단면, 피부 내부 점막과 비강 내부에 흐르는 공기 사이의 열 교환 메커니즘, 즉 흡기 호기 단계 열 교환 메커니즘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1, 2, 3, 4, 5단계가 있는데, 1. 비강 내부의 대류 기류, 그리고 2. 비강 혈관 내부의 관류 열 전달, 3. 점막 막 위의 대류열 감소, 콧구멍 내벽의 점막 전도열 감소, 그리고 콧구멍 조직의 복사열 감소. 이것은 열 교환의 계략도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겨울에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영하 20도. 영하 20도의 공기가 그대로 아무런 방해 없이 폐로 들어가면 폐의 기능이 약해져. 그래서 코에서 순간 예열 센서가 작동을 해서 그것을 적정한 온도로 바꿔준다. 겨울에 추울 때와 달리 여름에 무지무지하게 더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여행 가셨는데, 아니 낮 기온이 영상 50도에 가까운 것, 때때로 그런 곳에도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곳으로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그 뜨거운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폐가 상해. 그래서 역시 코에서 열 교환 센서가 작동해서 폐 건강 유지를 위한 적정한 온도로 순간적으로 바꿔준다. 그런데 그것이 폐강 내에서도 또 이중적으로 일어나요. 사람의 기도, 열지도에 보면 인간의 호흡 중에 발생하는 흉분의 열은, 자 지금 여기 방송 스튜디오 실내에서 제가 대본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할 때, 그땐 조용한 곳에서 저 혼자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평상시 보편적인 호흡, 그 호흡에서는 폐의 평균 온도가 상기도에는 섭씨 32도 마이너스 플러스 섭씨 0.05도, 하기도에서는 섭씨 35.5도 마이너스 플러스 섭씨 0.3도 범위 내에 있다. 이것이 상기도 하기도를 포함한 폐강, 폐의 부속기관, 코 전체의 평균 체온이에요. 평균 체온. 적절한 그 온도가 유지되어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폐각 내에 점막 면역력이 발휘가 돼요. 폐흡기와 호기, 이것을 다른 말로 폐환기라고 합니다. 폐환기가 증가함에 따라 기도를 따라 온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위에 두 사이트의 온도는 각각 29.2도씨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섭씨 0.5도 및 섭씨 33.9도 마이너스 플러스 섭씨 0.8도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 평균 12회에서 최대 20회 정도 하는 게 호흡 횟수예요. 그런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폐각 내에도 체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흡, 격렬한 그 호흡은 폐각 내를 식혀주는 작용도 해요. 빠른 흡기와 호기를 통해서 오히려 폐각 내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폐허증이란 간단해요. 일단 가스 교환을 위한 폐환기 시스템, 폐호흡력이 약해. 폐허증. 그러면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죠. 폐가 제대로 면역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폐각 내에 습기도 마르고 적고, 그러면 피부도 초췌해지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그러한 폐허증 때문에 생긴 만성 피로, 또 그와 관련된 질환, 그것은 폐정격을 놓는다. 폐의 정상적인 기능, 해수, 담성, 숨이 가쁘고 피를 뱉으며 극하면 털이 초하고 진액이 마르는 증, 이것은 폐가 약한 증이다. 수태하면서 폐금경의 경기가 허한 증이다. 다시 견증 읽어드립니다. 해수, 담성, 숨이 가쁘고 피를 뱉으며 극하면 털이 초하고 진액이 마르는 증, 독삼탕, 인삼고증, 태백태운을 보호하고 즉 N극면을 부착하고 소부 어제를 사한다 S극면 부착하는 폐정격을 놓아서 폐금경의 경기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시켜주면 돼요. 폐허증은. 그런데 여기 독삼탕, 인삼고를 쓰면 도움이 된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립보건원에 제출한 논문, 고려 홍삼 진세노사이드는 폐염증 반응을 개선시킨다. 결론적으로 고려 홍삼과 11가지 주요 진세노사이드의 폐염증 억제 작용을 조사했는데, 특정 진세노사이드와 고려 홍삼 추출물은 경구 치료 후 폐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라는 논문이에요. 그런데 독삼탕 인삼고증, 이것은 홍삼액을 먹은 것과 같아요? 다릅니다. 독삼탕, 이것은 인삼만 그냥 때려놓고 달인 것. 그리고 인삼고는 인삼을 경옥고처럼 액기스로 만든 것. 그런데요, 독삼탕 그리고 인삼고증은 폐가 허하긴 허한데 어떤 경우에 쓰냐면, 폐가 너무 냉해서 면역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독감으로 고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열일 때, 그럴 때는 독삼탕, 인삼고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삼을 쓰든지 홍삼 진액을 쓰든지, 아니면 인삼을 날걸로 드셔야 돼요. 인삼은 수태음경으로 귀경하는 약인데, 수태음경의 경기인 태음습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음허 활동에 빠졌을 때는 익힌 것이 아니라 생한 것을 복용해야 한다. 본초 강목에 의하면 인삼은 생것은 서늘하고 익히면 온하다 했어요. 어떤 분들이 인삼은 체질적으로 안 받는 사람이 많아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 예를 들어서 실열로 혈압이 높아요. 그리고 병 중에 염증으로 열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삼을 독삼탕처럼 신나게 달여서 먹으면 열이 더해져요. 그런데요, 인삼을 예를 들어서 생삼을 그라인더, 그러니까 믹서기에, 주스 믹서기에 갈아서 예를 들어서 이온 음료와 같이 갈아서 마시면 기운은 나는데 열 안 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열 안 나요.
본초 강목을 믿으세요. 인삼은 수태음경의 이야기인데 생것은 약성이 서늘하고 익힌 것은 약성이 온하다 했습니다. 익히면 끓이면 약성이 화학 반응으로 열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폐정격증에 있어서의 폐허증엔 꼭 기운 차리기 위해서 인삼을 드시고 싶으시면 생삼을 믹스에 갈아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그냥 우걱우걱 씹어 드셔도 돼요.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폐결핵 비슷한 증과 같은 폐결핵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증으로 매사에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자꾸 꼬부라지고 그러면 폐정격을 적용한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증 비허 함께 토론해 보는데요. 네, 앞서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병증 상담 11월 정기 세미나는 11월 20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